안녕하세요. 제세캣입니다. 오늘은 비트스플릿 베타 서비스 오픈을 맞아서 코인 투자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분을 모셔봤어요. 브라이언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코인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17년도 경이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약 한 300만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비트코인 가격 얼마죠? 오늘 아마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지금 7, 8년 지나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40배가 오르는 동안 이 코인 투자 시장에 계속 계셨다는 건데. 네. 애석하게도 제 자산이 40배가 오르지는 않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좋은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거기까지만 좀 눈동자가 말씀드리고 촉촉해지시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셨었나요? 제가 여기 선뜻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과정을 다들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들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죠. 네. 중간중간에 가면 갈수록 다른 펌핑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 다른 정보들을 습득을 하면서 이제 방향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처음에 우량주로 재무가 튼튼한 종목을 선택했다가 점점 테마주에 막 귀가 솔깃해지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게 하다가 상패 몇 번 당하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스플릿 투자라는 게 예. 정말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투자금을 불려나가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예. 비트스플릿 베타를 오픈하면서 사실은 이 코인 시장이라는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큰 급진적인 시장에 투자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열면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망설임도 많았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달러 엔화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시다가 저희가 비트스플릿 베타를 오픈하면서 코인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된 처음으로 코인 투자를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초보자분들께 경험자로서 산전수전 겪어보신 경험자로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보통 초기 투자자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시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막상 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시장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원칙은 첫 번째는 알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예요. 솔직히 초보자라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스플릿에도 나온 게 비트코인이랑 솔라나 이더 등등의 굉장히 상위권 거래량과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보장된 코인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비트코인과 테더 그 두 가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일종의 잡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는 일단 초보일 때는 눈길도 주지 마라 이런 의미신 거죠. 제가 투자자로 시작해서 그쪽 업계에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또 밈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폭탄 돌리기 하다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물론 버시는 분들도 꽤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기까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네, 한번 성공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초보들한테는 사실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잃기만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 행운은- 수업비를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누가 옆에서 막 뭐 100%, 200% 올랐다 이런 거 들으면 좀 혹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도 그런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자꾸 그런데 또 귀가 팔랑팔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거면 그냥 카지노를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수입도 빠르고 오히려 훨씬 더 확률적으로도 그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심지어. 물론 모든 시장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뉴스 누구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전체가 다 흔들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안정화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계엄 이슈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안 샀던 사람은 어차피 그때 못 사요. 떨어져도.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도 초보자라면 무조건 팔아요. 왜? 갑자기 막 하니까 내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공포심 때문에. 네, 공포심.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죠, 그때. 네. 이게 사실 스플릿 투자에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외화든 뭐 주식이든 간에 사실은 떨어질 때 그 자산이 정말 우리가 그 자산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떨어질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맞습니다. 기회여가지고 그때 사야 되는데, 경험이 없고 불안에 떠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 때 손절하고 예. 막 오르면 남들이 또 막 오른다 하니까 또 비싸게 주고 또 사고 이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은어가 있거든요. 먹을 때 적게 먹고 쌀 때 많이 싼다고. 그 초보자들이 가장 하는 게 이제 먹을 때 적게 먹고 쌀 때 많이 싸고, 항상 그거를 패턴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싸게 받아서 또 비싼 값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초보자분들이 시장을 초반에 진입을 하거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스플릿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나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철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저는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